고정 12번 보면 그러니까 얘를 사실 이렇게 풀어도 괜찮긴 해. 이건 했어 프린트? 이건 안 하면 안 돼. 너 이거 풀려고 하면 못 풀어 11번. 아니 왜 이렇게 이거 왜 깨끗해? 아니 이게 몰라 1월 12시에 나와서 아니 근데 이게 왜 안 하면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잖아. 뭐 사실 미술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할 게 많잖아. 근데 지금 안 해버리고 일요일 날 해버리잖아. 그러면 공부해야 될 양이 더 늘어나는 거야 사실상. 왜냐면 그때 배운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풀면 풀만한데 일요일 날 풀면 아마 꽤 많이 못 풀 거야. 그럼 그거를 또 다시 공부해야 되잖아. 그럼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려. 이게 보죠. 얘는 부등식을 차라리 이거를 풀이 방법을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 부등식이 두 개니까 요거 한 번 하고 요거 한 번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식 정리하면 m-5 x 플러스 n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고 하니까 그치?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생기려면 a가 우선 0보다 커야 되는데 0보다 이미 크고 d가 어때야 돼? d가 어때야 돼? 그치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가 n-5에 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한 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한 다음에 풀면 풀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번 이렇게 풀어보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한 번 하고 이것도 또 한 번 더 하는 거야. 근데 못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라는 거야. 이거 다음에 너희들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 답을 구해야 되잖아. 그거 한 다음에 답을 어떻게 구할 거야? 그러니까 저기까지 한대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답을 못 구한 친구들도 꽤 많아. 여기까지 해놓고서 한번 구해보라.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배워서 푸는 게 아니야. 기존에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야 그냥. 뭔가 새롭게 배워서 푸는 게 아니라.
하냐면 n-5의 제곱 문자를 좀 소거하는 방식으로 할 거거든. 얘가 4n이잖아요. 근데 얘도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4n은 마이너스 3 플러스 m 제곱 플러스 24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합쳐서 8 4n 마이너스 3 플러스 m제곱 플러스 24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치? 됐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풀 때는 문자가 2개 이상 있으면 못 풀어 사실상. 그치? 하나로 바꾸려고 어떻게 하나로 바꿀 거냐면 요거에 집중해서 보려고 얘는 얘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잖아.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써주려고 n-5의 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플러스 m의 제곱 플러스 24다. 이렇게 이거 다 정리해 줄게. 전개해서 25에서 8 빼니까 17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 플러스 24인데 얘는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15가 되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 이항할게. 그러면 2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고 2로 나눠주면 n-1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겠네. 그치? 그럼 어떤 수가 0, 어떤 거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m은 뭐일 수밖에 없어. 무조건 1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제곱은 무조건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1이 돼. 그럼 m이 1이면 이제 n도 구해야 되잖아. n은 어떻게 구해?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거든. 여기다 집어넣어주자. m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4m. 일단 근데 m에다가 1을 집어넣어줄게. 집어넣고 하자. 4, 4, 16. 16에다가 빼면 몇이니? 8인가? 8? 얘도 근데 대입하면 16에다가 8 빼니까 8이다. 그치? 됐어? 그러면 n은 뭐일 수밖에 없어 또? 2일 수밖에 없지. 8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8일 수밖에 없으니까 n은 2다 해가지고 답이 5다 이렇게 구해. 이게 나쁜 풀이는 아니야. 되게 정상적으로 푸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이렇게 풀어보세요. 두 가지 방식으로 꼭 풀어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는 지금 이 문제 그냥 똑같은 문제 나오니까 요거 외워가지고 시험 때 풀어야지 이게 아니야. 요거에 대한 이해도를 그냥 높여야 되는 거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꼭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풀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는 요렇게 푸는 거 먼저 해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풀이야. 일반적이지 않지만 이게 오히려 일반적인 풀이야. 첫 번째 방식이 오히려 일반적인 풀이야. 일반적이지 않은 풀이지만 편해. 어떻게 풀 거냐면 쟤를 한번 그림 그려보자 이거야. 좀 이따 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은 기하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 책에는 이런 풀이가 나올 거야. 아마 쌤 보면 쌤에 이 문제가 있을 거야. C단계. 일반 풀이로 푸는 걸로 나와 있어 해설은. 근데 이렇게 풀면 좀 편해서 어떤 2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사이를 1차 함수가 가로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2차 함수의 y좌표가 있고 1차 함수의 y좌표가 있고 2차 함수의 y좌표가 있잖아. 근데 항상 이 2차 함수의 y좌표가 커야 되고 그 다음은 1차 함수가 커야 되고 제일 작은 건 2차 함수여야 된다. 그렇지? 먼저 저거 2차 함수끼리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이거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그럼 내가 이거 교점을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 교점을 따져보려면 둘이 같다 하면 되잖아. 그치? 둘이 같다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이거 이항을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은 0이 되네. 그럼 2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 x는 뭐밖에 없어? 2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이참수랑 이 이참수는 점이 몇 개에서만 만나?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근데 하나의 이참수는 이런 모양일 거고 하나의 이참수는 이런 모양일 거야. 여기 만나는 점 딱 하나에서 만나. 접하는 거지. 근데 이 사이를 누가 지나가냐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1참수가 있어야 되는데 1참수가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항상 누가 제일 커? 누가 제일 커? 2참수가 크고 그 다음에 1참수 그 다음에 2참수가 크는 거잖아. 그래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 여기는요? 여기는 세 개 다 같은 거고. 그러면 내가 이거 y좌표도 한번 구해볼 건데 2를 대입해보면 되겠지? 2 대입하면 뭐니? 4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네. 여기 2,4인가 봐. 대입해서 구한 거 2,4. 그럼 1참수는 2,4를 지나가는 거지, 그치? 이 1참수의 이름이 뭐라고? y는 이거 비슷한 거 해봤어 우리. 이거 그때 옛날에 프렌트에 문제 있었던 건데 여기 무슨 건물 있고 요거 가로등이었나? 그치? 그 문제도 있었고 건물 해가지고 뭐 높이 최대가 될 때 한 적 있지 않아? 그 문제랑 똑같은 거야 이제. 그러면 여기가 2,4니까 얘가 2,4를 지나가네. 그치? 그리고 또 우리 뭐도 알아야 돼? 기울기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치? 기울기를 어떻게 하냐면 접한다라는 거 가지고 구해야 돼. 여기다가 2,4를 대입해 볼게. 그러면 4는 2m 플러스 n이 되는 거고 n은 4-2m이 되는 거예요. 얘가 4-2m이래. 그러면 이 1참수가 요거든지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없어. 접하잖아. 그치? 접하면 방정식에서 해가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치? 그럼 판별식 D는 0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거 이용하려고 식 써볼게. mx 플러스 4-2m 1차 함수, 얘는 1차 함수였어. 2차 함수 요거 써도 되고 요거 써도 돼. 아무거나 써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x제곱 난 이걸로 할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네. 정리하면 여기서 해가 하나만 나와야 돼. 접하니까 점이 하나만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3x 플러스 2m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다. 됐니? 그럼 여기서 이제 뭐해? 판별식 D는 0 하자. m 플러스 3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8은 0. 그러면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8은 0. 그럼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이니까 m 뭐가 나와? 1이 나오네. 그치? 그럼 m이 1이 나오면 뭐 이 1참수를 구한 거지. 그치? m이 1이면 n은 2가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m의 제곱 플러스 n의 제곱도 똑같이 5가 나온다. 알겠죠? 문제가 지금 얘는 사실 풀이가 1번으로 풀든지 2번으로 풀든지 사실 별 차이가 없다. 막 얘가 솔직히 엄청 쉽다고 못 말하겠어.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해지면 2번 풀이가 압도적으로 편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자.
개 풀어줄게. 그러면 145페이지에 문제 1009번 한번 잠깐 풀어보고 있어요. 친구는 다음 시간부터 나갈게요. x가 2인 걸 구해서 y좌표를 구해야지. 그리고 1차함수 구하는 거잖아. 1차함수 구하려면 y는 mx 플러스 0이 2,4 지나가니까 대입한 다음에 n을 4-2m 바꾼 다음에 교점이 하나 나니까 여기서 한 개씩 뒤를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조건이 두 개 있어야 돼. 식이 두 개. 첫 번째 식은 2,4를 지나간다. 두 번째는 접한다. 이창수랑 접한다. 천구번 풀고 있어. 왜? 앞에 왜 보는 거야? 아니 건들지도 못하겠어? 모르는 게 뭐가 있네. 얘는 4-2m이잖아. y는 mx 4-2m으로 고친다. 인양하면 그 1참수가 y는 4x 4네. y는 mx 플러스 n이네. 근데 n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그다음 그 m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2차함수랑 접하려는 거기로 하는 거야.
답 3이네. 모의고사 문제는 초코반처럼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풀어보자. 보면 첫 번째 기억부터 보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꼭지점에 x좌표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꼭지점에 x좌표를 대입했을 때 y좌표 값이니까 여기야. 이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y좌표는 f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러니까 얘 y좌표고 g r의 y좌표. r이 아니라 감마지. 감마는 여기잖아. G 감마. 둘 중에 뭐가 더 크냐? 기억이 더 크지. 아, 기억이 더 크대. 왜 고개를 끄덕이는 거야? 무지성으로 끄덕이네. 그래서 기억이 맞다. F가 더 크다. 그 다음에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래. 방정식이라는 거는 식을 만족시키게 하는 값인데 얘가 0이 나오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는 거지, 그렇지? 맞잖아. 그러면 gx가 0이 되는 건 뭐야? gx가 0이 된다라는 걸 방정식의 해는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x좌표이잖아. gx의 x좌표는 뭐 있어? 알파 하나 있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하나 나올 거야, 해가. x가 알파 하나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이 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x좌표랑 똑같은 거잖아. 아니, 이 방정식의 해래. 이 방정식의 해는 fx랑 gx랑 교점의 x좌표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교점이 뭐 나와? 교점 x좌표가 뭐랑 뭐 있어? 알파랑 감마밖에 없네, 그치? 근데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세 개라고 하면 안 되지. 서로 다른 입장에서는 그냥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면 세 개가 맞아. 근데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2개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니은도 fx랑 gx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틀린 거지. 나 깜짝이야. 틀린 거지. 답이 없길래 깜짝 아까 3번이라고 봤는데 니은 왜 없지? 있어 순간. 맞는 거 고르는 거였지. 그 다음에 디귿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꾸 이거 자체를 바라보는데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기억니은 디귿 문제는 앞에 거 내용을 조금 이용하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그렇게 안 보고 얘랑 조금 비슷한 걸로 바꿔볼까 생각을 한다. 왜? 니은에서 힌트를 준 거거든. 그럼 얘랑 비슷한 걸로 바꿔주려면 이렇게 바꿀 거 같거든. fx의 제곱 빼기 gx 곱하기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fx로 묶어주는 거야. 최대한 앞에서 힌트를 준 거를 자꾸 이용을 해야 돼. 앞에서 힌트를 안 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 분명히 힌트를 줬는데 이렇게 나는 바꿔서 풀 것 같다 이거야. 앞에서 힌트를 줬기 때문에. 그럼 얘도 똑같이 가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다시 여기다 적을게.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야. 그리고 fx
빼기 gx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f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fx 빼기 gx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둘 다 음수면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뭐 풀면 돼? 이거 지금부터 이거 풀면 돼. 이거 두 개 풀면 돼. 첫 번째부터 해볼게. 이거부터 fx가 0보다 큰 부분은 어디 있어? fx가 0보다 큰 부분 알파서부터 베타까지는. 그치? 요거의 해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냥 바로 표시할게.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림 보고 요거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요거 구해야 돼. 그럼 요거는 2항하자. 2항 시키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렇지? fx의 y좌표가 gx의 y좌표보다 더 크거나 같은 거 어디 있어? 알파서부터 감마까지네. 그치? 알파서부터 감마까지. 그러니까 공통범위 구해야 되니까 답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감마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예요. 감마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해야 돼? 요것도 해야지. 근데 사실 이걸 하는 게 웃긴 게 반대로 나오지 않을까 그냥? 우리 했던 거 그냥 방향이 반대로 나올 거잖아. 그치? 그림을 봐도 되지만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나오는데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두 번째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거나 감마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다. 그럼 이거를 둘 다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요거겠다. 그리고 나서 얘랑 얘랑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합쳐야 되는 거지. 합치는 거랑 언제 합치고 언제 공통인 건지 헷갈리면 안 돼. 얘네들은 공통이 나올 수가 없어 절대.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공통이 나와? 그럼 답은 뭐라고 해야 돼? 합치면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리고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감마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리고 또 베타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뭐 이게 답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해는 감마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디귿이 맞게 되겠네. 어렵지. 이게 숫자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 한번 이거 정리하고 싶어.